바퀴벌레처럼 밟아도 죽지 않는 보이스피싱. 날이 갈수록 점점 진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만 해도 최근 몇 달간 3명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는데요. 금액은 1,000만원부터 4천만원까지 그 피해액이 어마어마합니다. 누구든 여차하면 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 당할 리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자녀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최근 퍼지고 있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럼 빠르게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자녀 있는 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할 피싱 수법인데요. 자신이 아들 또는 딸인 척을 하며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기고 컴퓨터로 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급히 문화상품권을 환불받아야 되는데 엄마 폰으로 인증받고 환불받으려고 한다. 또는 급하게 무언가를 사야 된다면서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보내줘라, 카드 번호와 비번을 알려줘라, 휴대폰 문자 인증을 해줘라 등의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알려준 정보로 인해 카드 대출, 현금 서비스 승인, 온라인 물건 결제 등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녀인 척하며 자연스러운 대화와 함께 급하다고 하니 미처 의심할 겨를도 없이 정보를 알려줘 피해를 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검찰청 조사자 지명통보 문자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으로 통지서를 보냈으나 반송이 되어 마지막으로 문자로 통신 고지를 하니 어디로 연락을 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내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이 적혀 있고 뭔가 검찰청 공식 문서인 것처럼 보이는 양식, 담당 검사 이름과 소속이 적혀 있고 불응할 경우에는 긴급 체포 수사 대상으로 전환된다고 적혀 있으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 연락처로 전화를 하는 순간 보이스피싱범들의 먹이가 됩니다. 검찰청에서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경우도 없지만 혹시 이런 류의 문자를 받게 된다면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가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곳으로 여기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를 보내면 그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줍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심리를 극악무도하게 흔드는 수법이 있습니다. 주로 어르신분들이 많이 당하시는데요. 집이나 핸드폰으로 전화가 옵니다. 이때 발신번호 표시에 자녀 이름으로 뜨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받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당신 딸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을 가서 딸을 잡아왔다. 지금 당장 빚을 갚지 않으면 딸이 잘못될지도 모른다고 급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저 멀리서 딸이 우는 소리, 딸이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확실히 딸의 목소리가 들리네요. 내 전화에도 딸 이름이 떴으니 딸 휴대폰이 맞구나 하고 믿게 되고요. 놀란 부모님은 경황이 없어서 피싱범이 시키는 대로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한다든지 각종 개인정보를 모두 알려줍니다. 딸의 목소리가 확실히 맞으니 딸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이런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주변에 다른 휴대폰이 있다면 몰래 자녀에게 통화를 걸어 확인을 하신다든지 혹은 다른 전화가 없다면 피싱범들의 말을 따르는 척 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청하셔서 진짜 자녀가 맞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카드 해외 결제 승인 문자입니다. 내 카드가 해외 결제 승인되었고 본인이 아닐 경우 어디로 전화하라는 내용의 알림 문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례를 보면 어디는 안심번호, 어디는 소비자 보호원, 어디는 소비자 문의 등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모두 제각각이네요. 역시 이 번호로 전화하는 순간 피싱범들이 옳다쿠나 하고 온갖 교묘한 말로 사람을 현혹시키니 절대 전화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대출 승인 문자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 대출 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부자금 지원 대출 승인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혹은 선정되었는데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대출 이자의 일부 등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말로 현혹합니다. 내용을 보면 대출 이름도 매우 그럴싸하고 상품 안내사항도 실제 은행처럼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쭉 읽다 보면 이렇게 접수문의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역시 여기로 전화하면 피싱범들에게 연결됩니다. 이때 두 가지 수법으로 연결되는데요. 한 가지는 기대출이 너무 과다해서 이 대출을 받기 어렵다며 기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게 합니다. 저렴한 금리의 정부 지원 대출로 옮겨 타고 싶은 마음에 피싱범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혹은 서류 작성을 위해 담당자가 직접 주소지로 출장을 나간다고 하면서 현금을 직접 받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이, 대출금 상환하라고 하면 난 안 믿지 하는 분들, 또 다른 수법으로는 피싱범들이 대출 신청에 필요하다며 휴대폰에 어플을 깔게 합니다. 어플을 설치하는 순간 내 휴대폰의 모든 정보가 해킹되고 심하게는 원격 조종이 가능해집니다.
피싱범들이 내 휴대폰을 조종해서 은행에 있는 돈도 빼가고 문자 인증 등을 통해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빼가기도 합니다. 한 번 해킹이 되는 순간 내 핸드폰으로 가족과 지인, 은행, 경찰서 그 어디로 전화를 하든 다 피싱범들에게 연결됩니다. 이런 수법으로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 택배 배송 조회 등이 있으니 이 역시 확실한 경로가 아니면 절대 링크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뭐가 됐든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절대 당할 리 없습니다. 어떤 번호로 전화를 하라고 하거나 링크를 누르게 유도하는 문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또 가족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는 꼭 진짜 가족이 맞는지 전화로 확인하시거나 또는 가족만의 암호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